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많은 기업 담당자들께서 RPA를 도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도입하려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웨비나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RPA 봇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본래는 오프라인에서 체험할 수 있던 세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순 업무를 시나리오로 정해서 RPA로 봇으로 구축하는 전 과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이동환 이사님과 전자신문의 김지선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환 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의 프로덕트 트레이너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입니다. 저는 IT 분야에 한 10년 정도 취재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온라인에서 이 RPA 핸즈온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온라인 RPA 핸즈온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시연에 쓸 제품을 우선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엔터프라이즈 A2019라는 클라우드 제품인데요. 그 제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금 그 사회자님 앞에 보이시는 사진 보시면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로봇의 시대가 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기자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비슷한데 떠오르는 로봇의 시대? 태양이 좀 보이는 거 보니까. 예, 네. 긍정적인 답변.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 조인하고 한 800여 분 정도를 만나 뵀었는데요. 그분들께 항상 이 사진을 보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 장표를 집어넣고 제가 의도했던 거는 이제 RPA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넣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RPA를 좀 많이 도입하시고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 주시는 피드백이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저 앞에 보이는 봇이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되게 아쉬워하는, 네,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맞습니다.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RPA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RPA 정의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어느 정도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RPA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그 목소리를 다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RPA가 좀 더 고도화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기술들, 그리고 RPA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들을 계속 저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시연에 사용될 엔터프라이즈 A2019 제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엔터프라이즈 A2019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크게 RPA를 시작하는 단계에 각각의 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유저, 그 다음에 디벨로퍼, 그 다음에 RPA 매니저라는 주요한 롤들, 역할들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말하는 비즈니스 유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동화할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는 일반 현업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코딩 기술이라든가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싶은 요건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죠. 하지만 분명히 이분들이 RPA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주셔야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프로세스들을 RPA로 구현을 해서 원하는 ROI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RPA 전문 개발자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프로세스에 대한 요건들을 받고 그런 봇들을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고 보안상 이슈가 없게, 그리고 좀 더 정교한 어떤 AI 기술이라든가 머신러닝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현장에 계시는 현업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의 봇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더불어서 또 현장에 계시는 현업분들과의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A2019가 제공하고 있는 장점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RPA 매니저. 사실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결국 현장에서는 이것들을 나중에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관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또 이 RPA를 도입한다고 해서 단순히 프로세스 자동화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동화가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프로세스를 개선해내는, 그리고 저희가 또 RPA 라이센스 비용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면서 사람도 투입이 될 거고 그 안에 사용되는 타겟 어플리케이션들도 라이센스 비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총 소요 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A2019라는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베니핏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의 중요한 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각 분야별로 주요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사용자 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유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적인 소양들은 조금 부족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자동화에 대한 열망들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간단하게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프로세스에 좀 녹여내서 좀 더 쉽게 일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조차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뭔가 프로그램을 하시려면은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랭귀지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버튼 클릭하는 것도 사실 어디를 클릭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간단하게 로그인만 해서 시각적으로 프로세스를 그릴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봇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 분들에게는 좀 더 어떤 스크립트 형태의 그런 어떤 프로세스 자동화가 아니라 좀 더 시각화된 자동화, 그러니까 단계별로 뭐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어떤 이 단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단계를 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로그인과 클릭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프로세스들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자동화를 할 때 RPA에서 가장 많이 쓰는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엑셀일 텐데요. 네. 엑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 커맨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엑셀 베이직이고요. 두 번째가 엑셀 어드밴스인데 혹시 여기에 지금 커맨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실 수 있겠나요? 기본적인 기능과 조금 더 개선된 기능, 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사실 저기에는 큰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A2019라는 제품이 예전에는 저희가 11 버전에서 메타봇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패키지라는 개념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 명령어 하나를 다루다 하더라도 각각의 회사마다 그런 요건들이 조금씩 다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약 그 패키지를 개발하실 수 있는 능력,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 랭귀지를 아신다 그러면 그런 명령어들을 회사에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집어넣으시고 각각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가능한데 일단 제가 설명드릴 엑셀 베이직과 엑셀 어드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엑셀 베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봇이 실제로 돌아가는 로컬 머신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셔도 저희가 엑셀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RPA를 도입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게 총 소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RPA는 RPA를 도입하면서 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해당하는 그 로컬 머신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 봇이 실행되는 러너가 100개인데 그 100개의 머신에 엑셀, 오피스, 엑셀, 라이센스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도 엄청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엑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사용하셔서 자동을 하신다 하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기능들이 많이 없어서 엑셀 자동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활용하시거나 VB 스크립트를 만드셔서 또는 어떤 외부 API들을 연결하셔서 자동화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엑셀 어드밴스 패키지 안에 액션으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제공해드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외부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드래그 앤 드랍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어떤 테이블의 필터라든가 소팅이라든가 이러한 액션들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유저 관점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고 경쟁사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안에서 실행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A2019라는 제품은 클라우드 제품이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클라우드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A2019 제품은 사실 OS의 디펜던시를 제거하는 게 가장 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저희가 자바 플랫폼으로 변경을 했고요. 자바 플랫폼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되는 모든 OS에서 저희 A2019 제품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OS 디펜던시를 제거하는 거는 고객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실제로 고객들도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의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닉스나 리눅스, 기타 윈도우가 아닌 다양한 서버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자동화를 하고 싶어도 이전에는 OS에 대한 의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A2019 그러니까 자바 플랫폼 기반의 A2019 제품을 쓰시게 되면서 OS의 디펜던시가 없어지게 됐고 그러한 OS 디펜던시 없어짐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 더불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봇을 만드시려면은 무조건 어떤 내 PC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명령어들을 이제 일일이 실행을 하셔서 봇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브라우저만 켜두시고 로그인 하셔서 그 해당하는 브라우저 상에서 봇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 브라우저도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IE 또는 크롬 또는 사파리, 파이어폭스 심지어는 저희가 애플 OS에서도 가능하고 당연히 윈도우 OS에서도 봇을 만드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네, 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었군요. 네. 두 번째 파트인 이제 개발자를 위한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자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젝트에서 고생들을 하시는 그 개발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를 저도 많이 들어가 봤지만 프로젝트를 처음 들어가면은 일단 현업분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개발자의 언어와 현업이 그렇죠. 하는 말이 네. 혹시 이렇게 화성 남자, 금성 맞습니다. 여자 이런 것처럼 네. 전혀 다른 언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 현업분들은 한 가지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TF팀도 하시면서 본인의 업무도 하시면서 또 팀장님이 시킨 업무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RPA 같은 경우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봇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RPA 프로젝트는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고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유저와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UI라든가 아니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 또 그 현업분들의 그 어떤 수준이 IT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네. 저희가 단순히 AI, 머신은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 안에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좀 더 쉽게 또는 좀 더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상당히 강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협업이 용이한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플로우 형태의 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플로우 뷰를 통해서 일반 현업분들이 단계별로 그 어떤 우리가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이런 가설계된 프로세스만 만들어 주셔도 개발자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안에다가 정교한 로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교한 봇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가 듀얼뷰라는 걸 제공을 해서 앞에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에 계신 현업의 이해도와 그 다음에 개발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스크립트 언어들이 좀 더 편리하시거든요. 동시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U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그 단순히 전문 개발자라고 하면은 봇만 잘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RPA를 그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이전에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뭐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C 언어, 자바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 봇을 만드는 봇 크리에이터 안에서 그 파이썬을 인라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고 하니, 사실은 저희가 파이썬 랭귀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대학에서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파이썬 랭귀지를 써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소스 AI라든가 머신러닝 오픈소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넣고 싶지만 예전에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인라인 형태로 저희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 스크립트를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그런 오픈소스들을 쉽게 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녹여낼 수가 있는 거죠. 뭐 밑에 AI나 머신러닝 기능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불어서 파이썬을 제공해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패키지라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뭐 구글이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상당히 많은 머신러닝이라든가 AI 오픈소스를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넣으시려면은 일단 API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행되기 위한 플랫폼을 내 프로세스에 또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게 인풋은 어떤 것인지 아웃풋은 어떤 것인지 다 이해를 하시고 넣으시려면은, 실제로 저희 핸드폰에서는 간단하게 뭐 시리아라고 부르면 음성이 인식돼서 뭔가 처리가 되지만, 그거를 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려면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단순히 저희가 인풋값과 아웃풋값만 지정을 하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내 프로세스 안에 넣으면은 그런 해당하는 결과값들을 쉽게 프로세스 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그 OS에 대한 디펜던시를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환경이건 아니면 리눅스 환경이건 봇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봇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런 봇들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버전 관리인데요. 네.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 프로세스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 바뀌고 있고, 저희도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봇들이 업데이트 되거나 관리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버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무한 확장 가능한 명령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항상 프로그램을 다시 삭제하고 또는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그 A2019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명령어들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뭐 오피스 365라든가 또는 저희가 뭐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NLP, 자연어 처리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NLP라든가 AWS의 NLP 또는 스탠포드의 NLP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죠. 그리고 G슈트라고 해가지고 구글에서 제공되는 이런 API들도 저희가 이미 명령어 형태로 패키지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본인들이 원하실 경우에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또 별도로 만드셔서 이런 패키지 형태로 넣으시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발자를 위한 기능들이 정말 강력해졌는데요. IT 관리자를 위한 기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IT 관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으실 그렇죠. 거예요.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일단은 특히 RPA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주는 건 좋은데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은 자동화는 해야 되는데 보안도 지켜야 되고 비용도 아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자들은 생각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RPA 매니저 같은 경우는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 감사 및 규정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봇을 만드시면은 뭐 한 번 만드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전사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A2019 제품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봇을 만들게 되면은 봇을 다시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환경이건 어떠한 OS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JVM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되는 어떠한 OS에서도 저희가 봇들을 실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리눅스용 봇을 따로 만드시고 윈도우용 봇을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명령을 위한 플랫폼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제가 개발자 환경 설명을 드리며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제품들이 RPA 제품들이 업데이트되는 이유가 새로운 명령어들이 추가되거나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그런 버전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명령어 자체를 버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명령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어떤 AI 기술들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AI 기술들을 명령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추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장점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명령어 1.0 버전으로 이미 봇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명령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봇을 예전에 만들었던 거를 과거에는 다 한 번씩 살펴보고 업데이트를 다시 해줘야 되는 리스크가 존재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명령어 자체, 패키지 자체가 버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그 봇을 명령어를 업데이트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사용자가 선택을 하셔서 그런 사용자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버전이 됐기 때문에 브라우저 접속만 할 수 있으면 어떠한 봇이든 다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 클라우드 버전이니까 아무것도 설치 안 해도 돼요? 라고 이제 보통들 A2019 제품을 접하시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희 예전 제품 같은 경우는 컨트롤룸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제 로컬 PC에 한 1.4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걸 설치하셔야지만이 봇을 만드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계정만 받으시고 봇을 만드시는 건 가능해요. 어떠한 브라우저건 접속을 하셔서. 다만 제가 봇이 실행이 되는 PC는 제 로컬 PC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룸과 로컬 PC 간 통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봇 에이전트라는 거고요. 한 140메가 정도 되는 파일을 제 로컬 PC에다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제 컨트롤룸과 제 로컬 PC가 통신을 하면서 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클라우드 버전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부분이라든가 보안 패치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리눅스와 윈도우를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RPA 솔루션이 주요 기능이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제 봇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초반에 소개는 드렸지만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앞서서 IT 쪽 10년을 이제 취재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IT 전문 기자라고 하면은 다들 IT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한 오산입니다. IT 기자라고 해서 IT에 대해서 잘 아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출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터가 이제 정치외교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문과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오늘 이 프로그램은 굉장한 좀 도전?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금은 시작 단계에서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이용자 중에서도 아마 제가 그 일반 이용자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시작에 앞서서 좀 이사님께서 오늘 제가 어떤 거를 좀 체험하게 되는지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기자님 그 PC에다가 그 네. 지메일을 하나 설치를 해 두었어요. 네. 그래서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지금 저 지메일 안에 여러 개의 지금 이메일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데 이 견적서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그 벤더들로부터 견적을 받아가지고 네. 그 견적 값을 비교를 해서 네. 이거를 시스템에 등록을 한다거나 보고를 한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아마 일반적인 내용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커뮤니티 에디션 계정을 이미 이제 기자님은 받아두셨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게 그 오토메이션 N이에요. A2019 커뮤니티 에디션 버전이고요. 일단 기자님 그 PC 같은 경우는 제가 봇 에이전트라는 거를 미리 설치를 해 두었어요. 네. 왜냐하면 컨트롤룸과 로컬 PC, 그러니까 기자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그 PC에서 봇이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봇 에이전트라는 거를 미리 설치를 해 두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봇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봇? 그렇습니다. 기자님의 봇을 만들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봇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 저희는 단순하게 봇을 만들 거기 때문에 봇을 클릭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 클라우드 상에 봇을 네.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봇의 이름과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경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로컬 PC에서 만들게 되면은 저장하는 단계는 항상 마지막 단계에 하시는데 그러다가 기자님도 많이 기사를 날려버리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과 경로를 지정하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기자님의 그 제 봇이니까 예, 제 이름을 하면 기자님이 되겠네요. 원하시는 봇 이름을 네.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아, 네, 써니봇으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기애가 강하시고요. 아, 그럼요. 저라도 사랑해줘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Create and Edi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봇을 만드실 수 있는 워크벤치, 저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실 텐데 여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실제로 봇을 만들 때 사용하게 될 패키지, 네. 그리고 그 패키지들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네. 그 안에 액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네.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그 이메일에 접속을 해서 네. 그 다음에 그 이메일에 들어있는 특정 이메일들의 첨부 파일들을 다운을 받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읽어서 네. 그 값들을 추출을 해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봇을 그렇죠.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저희가 한번 그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액션이라는 그 메뉴 인풋 박스 밑에 저희가 명령어들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스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저 스텝을 드래그 앤 드랍을 네.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스타트와 엔드 사이로 넣어주시면 네. 쉽죠.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생기네요, 뭐가? 그렇죠. 뭔가 지금 기자님이 하나 만드신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저 단계에서는 이메일 서버에 접속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쪽 우측에 보이시는 네. 메시지 창의 타이틀에다가 네. 내가 첫 번째 뭐 어떤 작업을 할 건지를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프로세스를 보시기 좀 유연하시겠죠.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고 여기. 거기에서 메일 서버에 접속이라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글로? 한글도 되고요. 영어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저렇게 적어주시면은 저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저희가 알기가 좀 편하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스텝에 옵션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은 저거를 축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쁘게 저희가 프로세스를 보실 수가 있겠죠. 클릭을 한번 하시면은 좀 이쁘게 축소가 되죠. 네. 그렇죠. 나중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만 저걸 키워가지고 그 안에 로직들을 다시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할 거는 메일 서버에 접속을 해서 특정 이메일들의
첨부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스텝을 넣어주시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이거 이름이니까. 그렇죠. 네. 여기. 항상 그 봇을 만드시고 저희가 어플라이 세이브를 해주셔야 아. 돼요. 그 다음에 만들 게 네. 저희가 이제 첨부 파일을 다운을 받았으면은 네. 첨부 파일을 읽어야지 저희가 어떤 그렇죠. 값들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텝을 하나 더 넣어주시고 밑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긁어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첨부 파일 읽기라고 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이거 것만 세 저장해야 번째 되는 거죠. 어플라이 하고, 하시고 세이브. 네. 네. 똑같은 것만 세 번째. 제가 일부러 똑같은 명령어만 계속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저희가 네. 프로세스의 뼈대를 만들어야 되기 큰 때문에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첨부 파일을 네. 읽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네. 원하는 타겟 시스템에 네. 결과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견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이메일에서 내려받은 정보를 읽어 들여와서 네.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만 저 견적 관리 시스템에다 입력하는.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예. 네. 실제 그 현장에 계신 그 유저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메일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엑셀도 많이 사용을 네.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시스템에다 데이터를 저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하시는 것들을 제일 많이 쓰실 그렇죠. 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스텝이 하나 여기 하나?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긁어서 스텝일까요? 네. 이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이거 잘하시네요. 쉽습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네. 이제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이라고 시스템 등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를 지금 자동으로 만들지가 좀 보이시지 않나요? 네,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저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게 거고 큰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셉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되게 맞습니다. 좋네요. 네, 일단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메일 서버에 접속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화살표를 통해서 좀 확대를 해주시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저기에다가 저희가 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기능들을 네. 사용을 해볼 건데 일단 그 메일 서버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네. 저희가 이메일 커맨드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액션에 이메일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 이메일이라는 패키지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액션들이 여러 개가 지금 네. 표시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메일 커넥트라는 커넥션이라는 커넥트, 예, 연결. 액션이 네. 보일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긁어서 옆으로 여기 그렇죠. 넣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자님이 조금 생소한 네. 정보들이 네. 보이실 수는 있어요. 어떤 정보들이냐면 네. 일단 그 이메일을 쓰시려면은 네. 이메일 관련된 어떤 그 설정 정보들을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기자님이 아웃룩을 쓰고 계시다. 네. 보통 회사에서 아웃룩 많이 많이 쓰시잖아요. 쓰죠. 네.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아웃룩을 선택을 하시면은 밑에 쪽에 여기 아웃룩 말씀- 라디오 네. 버튼 네. 선택을 하시면은 따로 설정하실 안 해도-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로컬 PC에 아웃룩이 설정이 되어 그렇죠. 있고 네. 그 아웃룩의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네.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가져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예, 그렇죠. 아웃룩 네.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네. 어려운. 그래서 기자님을 위해서 제가 조금 그 세팅 정보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었어요. 네임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넣고, 그대로 네.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고 네. 포트는 아까 93?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 서버를 쓰시려면은 네.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네.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내 봇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네. 아이디 패스워드는 기자님이 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예, 정보죠. 예, 정보 네. 보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에 스트링을 선택을 하시고 바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실 수도 있지만 자격 증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자격 증명을 만들어서 네. 세팅을 해 두었고 네. 기자님은 그 네. 값만 쓰실 수 있게 아, 저희가 네. 이미 자격 증명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크리덴셜이라는 탭을 누르시고 네. 그대로 픽을 누르시면은 저기에 락커가 보이실 겁니다. 네. 락커를 선택을 하시면은 네. 거기에 데모 락커라는 게 하나 보이실 네. 거고 크리덴셜을 선택을 하시면은 네. 그 안에 Gmail 관련된 자격증명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네. 저희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유저네임 선택하시고 컨펌 하시면 네. 이제 유저네임이 적용이 됐고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네. 요거를 클릭을 그렇죠. 하고 네. 여기서 같이 동일한 거네요. 위에 그렇죠. 네. 거랑. 해서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유저 패스워드 예, 패스워드를 선택해 주시면 네. 되죠. 컨펌. 그리고 네. 밑에 쪽에 이메일 서버에 그 시큐어 설정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메일 서버. 그 위에 요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요거. 네. 여기까지 하면 또 저장을 해야 되나요? 어플라이 네, 하시고 하고 세이브 세이브하고. 하시고. 네. 날아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메일 서버에 접속까지 한 거고요. 이제 벌써 이제 예. 하나가 됐네요, 네, 스텝이. 벌써 하나 만드신 거예요. 어. 네. 그러면 네. 이제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이 받으셔야 부분을 되잖아요. 이제 해야 되네요. 그렇죠. 키워서. 네. 네. 이제 저희가 그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네. 받을 건데, 일단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떤 걸 다운로드 받을지, 어떤 메일에 들어있는 첨부 파일을 다운받을지 저희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몇 개의 첨부 파일이 그 이메일 서버에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루프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반복적으로 해야 그렇죠. 될 행위에 있어서는. 네. 네. 그래서 LOOP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똑같이 여기서 이제 또 검색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검색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아, 네.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다가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스텝에다가. 예, 여기서 맞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되게 이해가 빠르시네요. 계속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요, 칭찬을 많이 하라 그랬거든요. 아, 네. 루프를 선택을 하시고, 이거를 네. 예, 하고 거기에 옵션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터레이터 옵션에 실제로 이제 루프문이 실행되는 옵션이거든요. 아, 여기요. 이 옵션에 네. 보시면은 이메일 옵션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여기서 위에 콤보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요거를 하면 예, 네. 이메일 옵션이 있으실 아, 거예요. 예, 여기.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옵션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그 세팅들을 해주셔야 돼요. 첫 네. 번째가 우리가 모든 메일에 대해서 다 읽어올 거냐, 네. 아니면은 이미 읽었던 것들을 다시 읽어올 거냐, 아니면 네. 새로 받은 메일, 그러니까 네. 읽지 않은 메시지들만 우리가 읽어올 거냐를 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여기서 전체 이메일을 다 네. 읽어올 거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인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에 네. 그 메일의 서브젝트가 어떤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가져오겠다는 옵션을 네. 사용할 수가 옵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체 메일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특정 것만. 이메일 문구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있는 경우에 네. 그 이메일들만 가져올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인보이스라는 네. 타이틀이 들어있는 경우만 네. 내가 가져오겠다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죠. 네. 저희가 실제로 그 값들을 다 가져왔으면은 네. 이제 여기에서 assign current value to variable 옆에 보시면은 그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요거를 클릭하면 되나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네. 이제 변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메일 서버에 붙어서 해당하는 값들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딕셔너리 형태의 변수가 네. 생성이 되거든요. 공간을 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그렇죠. 놓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까요? 특히 이제 딕셔너리 변수 같은 경우는 키와 밸류가 페어로 존재하는데 네. 여기서 키는 이메일 같은 경우는 뭐 이메일 from, cc to, 뭐 subject, content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네. 예. 갑자기 네.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많은 걸 이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여기에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는데 네.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줄 때는 앞에 변수 타입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D 하시고 D요? 이메일, 예. 네. 소문자 D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고 넣어주시면은 이게 딕셔너리 유형의 이메일 값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Create and Select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변수가 만들어졌죠. 네. 이제 그 이메일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사용할 옵션이 Save Attachment라는 명령어가 보이실 거예요. 네. Save Attachment를 루프문 안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네. 네. 뭐냐면 저희가 그 안에 몇 개의 이메일이 들어있는지는 모르는데 네. 인보이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메일들의 첨부 파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로컬 PC에 저장을 시키겠다라는 네.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러면 네. 이거를 어디에 저장을 시키겠느냐를 네.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C 드라이브에 워크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두었거든요. 네.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 경로에다가 음. 내가 다운로드 받은 첨부 파일들을 저장하겠다라는 네.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상태에서 어플라이 하시고 저장. 세이브. 예. 그대로. 루프문이 세이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하시고 네. 루프문을 다시 한번 그 보라색 루프문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 방금 그거는 제가 앞단에서 제대로 저장을 그렇죠. 안 했다라고 알려주는 맞습니다. 거. 아, 네. 네. 그리고 해서- 어플라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 다시 세이브. 네. 자,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벌써 이메일을 다운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그 이메일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메일 서버도 연결을 해줬으니까 디스커넥션을 아. 한번 해줘야죠. 아, 그래서 네. 이메일에 네. 디스커넥션이라는 액션이 보이실 아까 거예요. 여기 중에서 예, 맞습니다. 여기 디스커넥트. 그거를 이메일 어태치먼트 밑쪽에다가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아, 이거는 왜 별도로 이렇게 띄어서 이 왜냐면은- 작업과 다른 작업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루프문은 저희가 이 각각의 이메일들을 읽어오는 거지만 아, 네. 그때마다 저희가 커넥션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반복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루프문 작업이 아, 끝난 끝내고? 이후에 디스커넥션을 그래서. 하는 걸로. 하지만 네. 이 모든 거는 이 스텝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음.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메일을 읽어와야 읽어야 되죠. 되잖아요. 네. 자, 이메일을 읽어오는데 네. 일단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 이메일 파일에 첨부 파일이 여러 개가 들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네. 첨부 파일들을 각각 읽어와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저 첨부 파일 읽는 거하고 네. 시스템 등록이 한 네. 세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에 액션의 루프를 검색을 하시고 다시 네. 반복 작업을 뭔가 필요로 한. 그렇죠. 네. 그대로 첨부 파일 열기 위쪽에다 넣어주세요. 네. 여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첨부 파일 읽기하고 네. 시스템 등록은 저 루프문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저 그렇죠. 루프문이 실행이 같이. 되면서 네. 예, 그 기록들이 작업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첨부 파일 열기를 그대로 마우스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요?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시스템 등록도 그대로 밑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위로. 맞습니다. 네. 여기다가. 그러면 네. 저희가 아, 이게 첨부 파일을 뭔가 읽어서 읽고 바로 저렇게 등록을 반복적으로 하고. 처리를 네.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네. 자 루프문을 선택을 해주시고 네. 저희가 루프문을 하는데 아까는 이메일 서버에 네. 접속을 해서 루프를 돌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C 드라이브 밑에 워크라는 디렉토리 밑에 들어있는 그 첨부 파일의 개수만큼 each 파일 인어 폴더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옵션을 네. 선택을 하시면은 네. 기존에 보셨던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 폴더에 네, 경로를 그러네요. 지정하도록 나와 네. 있게 돼 있어요. 네. 여기에서 그러면 저희가 아까 첨부 파일을 저장했던 C 워크 드라이브의 네. 워크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밑에 쪽에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이메일 정보를 읽어왔을 때도 딕셔너리 형태의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의 정보들을 네. 딕셔너리 변수에 담고 네.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네. 저희가 나머지 작업들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변수를 하나 네. 생성을 해주시는데 네. 이번에는 네. 파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 create, select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파일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첨부 파일을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네. 일단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첨부 파일들이 어떤 값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면 되나요? 네. 그러면 C 아까 드라이브에 워크 드라이브 가셔서 워크에서 하나, 뭐 아무거나 하나 네. 열어보시면은 지금 거의 다 엑셀 파일들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엑셀 파일에 견적서, 그 다음에 뭐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이 있고 네. 견적 내용들이 있고 이런 밑에 것들이 쪽으로 있고. 내려보시면은 총 네. 금액들이 있을 건데 금액. 저희는 네. 예 저기에서 저 견적을 제출한 네. 회사의 이름과 이름하고. 예. 네. 총 금액 요 그 밑에 다음에 금액. 예. 네. 그 다음에 저기 하고 참고 사항 정도를 여기. 한번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정보를 한번 네. 추출을 해가지고 네. 저거를 시스템에다 등록하는 곳을 만들어 볼 건데 네. 일단
지금 모든 파일들이 엑셀 파일이잖아요. 네. 액션에다가 네. 엑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엑셀과 관련된 다양한 어. 명령어들이 네. 존재하게 네.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처음 이제 저희가 엑셀 파일을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오픈이라는 명령어를 네. 찾아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로 맞습니다. 넣으면 되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 나는 엑셀 파일을 열 거니까 그렇죠. 오픈. 네. 예, 되게 네. 직관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자, 여기에서 네, 네, 직관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기억하실 게 있는데 저 네. 위쪽에 맨 위쪽에 보시면은 세션이라는 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처리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디폴트 값 대신에 펑션 키 F2를 눌러 보시면은 그 상태에서 콤보 박스를 선택하시면은 D 파일이라는 네. 딕셔너리 변수가 하나 보이실 네. 거예요. 그걸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 파일 네임이 뭐고 네. 그 파일의 확장자가 뭐냐, 그때 사용하는 게 name과 extension. 저희는 이름값만 알면 되겠죠. 네. 그래서 name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name, N-A-M-E. 네. 네. 그리고 하고, 그대로 insert 하시게 되면은 저 파일의 이름이 이제 아. 저 파일의 네. 세션 값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는 밑에 쪽에 이제 실제로 파일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네. 오픈할 파일은 지금 기자님의 로컬 PC에 저장이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저희는 그래서 데스크탑. 저희는 데스크탑 네.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브라우저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 이제 여기에서 로컬 PC와 컨트롤 간의 통신이 되면서 네. 로컬 리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탐색창이 표시가 될 거예요. 네. 여기에서 C 드라이브로 가셔서 네. 워크 가셔서 파일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네. 돼요. 열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경로가 지정이 되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저희는 지금 파일 하나만 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루프민 돌아가면 계속 똑같은 파일만 보시게 될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된 경로의 맨 뒤로 가셔서 네. 일단 파일의 이름을 네. 바꿔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xlx 바로 앞부분부터 쭉 지워야 되겠네요. 예, 앞에 쭉 거를. 이름 부분을 다 지워주시면 네. 돼요. 이걸 지우시고 F2를 누르셔서 네. 파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딕셔너리 D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네. name을 넣어주시면 이제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의 이름들이 네. 읽혀와서 순서대로 열리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하고 yes to 네. insert, apply, save. 엑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싱글 셀들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네. 일단 그 C 워크 드라이브에 가셔서 네. 그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네.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네. 아까 여기 열어놨던 네, 예. 거. 네. 열어보시면은 저기에 지금 힘내라 출판사 네. 타이틀을 가져오고 싶어요. 네. 그게 지금 B3셀일 거고요. 네. 그렇네요. 그 다음에 네. 저는 뭐 저기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전체 금액만 가져오고 네. 싶어요. 밑에 그래서 밑에 네. 내려보시면은 총액이 있는데 그 포지션이 I I39. 39.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저 참고사항도 가져오고 싶은데 저 참고사항 셀이 B41. 네. 40. 엑셀 창을 닫아주시고 네. 일단 저희가 엑셀에 셀을 가져올 때는 네. 엑셀에 다시 한번 엑셀을 검색을 네. 하신 다음에 찾아보시면 get 싱글 셀이 보이실 거예요. 그 싱글 셀을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 하시고 엑셀 오픈 그 위쪽에다 넣어주시면 네. 돼요. 그리고 저희가 네. 세션을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네. 세션은 저희가 아까 엑셀을 오픈할 때 사용했던 변수값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네. 엑셀 오픈을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엑셀. 예, 그대로 그 위에 아이콘을 한번 마우스 요거를,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거기에 하고 세션을 카피하시면 돼요. 요거 말씀이신 그 거예요? 위에 값. 요거. 예, 그 값을 카피. 컨트롤 C. 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밑에 아이콘으로 오셔서 컨트롤 여기 V. 아까 그러면 지우고. 동일한 세션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스페시픽 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셀 값을 지정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특정 그 정보만 가져와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B3 셀에 있는 값을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네. B3을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 저희가 가져온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변수를 밑에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이거를 그 밑에 요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저 같은 네. 경우는
S name, 그러니까 네. 스트링 변수에 이거는 업체의 이름이다. 네. 예, 그래서 S name이라고 지정을 하고, 하고 생성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하나, 그 업체명을 가져온 가져왔고, 거고. 예, 네. apply 그대로 save를 하시고, 네. 뭐 복사 기능도 있지만 저희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싱글셀을 가져올 게 저희가 총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싱글셀을 다시 하나 추가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요거를 그 밑에다가 두 번째 넣어주시고, 이제. 네. 네. 그 다음에 세션 네임은 위에 것과 동일하게 다시 여기 복사해서 거랑 넣어주시고, 똑같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져와야 될 예. 거. 그 스페시픽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I39 I39가 아까 금액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고 변수 변수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아 그건 취소하시고요. 아, 네, 요 밑에. 맞습니다. 아이고, 헷갈렸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price, 네, 네. 그리고 하고, create 네. 하시고 apply, save. 싱글셀 가져와서 세 번째 맞습니다. 마지막 이제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동일하게 아까 했었던 세션 이거를 네임 주소 넣어주시고 가져와서 세 번째에 넣고 넣고 스페시픽 셀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B41 마지막에 참고사항인가? 맞습니다. 41이었나요? 예 41 예. 하고 마지막에 변수 만들어서 변수를 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SDSC description 보통 이렇게 넣거든요. 예. DSC, DESC DSC 네 description 이렇게 해서 네, 약어 하고 예, apply. 저장하고 네. 음, 그러면은 네. 저희가 엑셀 파일을 다, 열어서 네. 값을 가져온 것까지 그리고 하나씩 변수에 다 다 담는 가져왔네요. 것까지 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요 시점에서 엑셀 파일을 한번 닫아주면 좋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지. 그거를 맨 밑에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여기 예. 위에 예, 거기다 넣어주셔도 네. 돼요. 네. 왜냐면 다 읽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음. 엑셀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네. 거죠. 값을 이미 가져와서 네. 변수에 집어넣었으니까. 네. 그 다음은 저희가 해야 될 게 네. 밑에 커맨드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이제 건데 마지막 맞습니다. 네. 네. 일단 네. 저기에 확장을 해주시고 네. 저희가 키우고, 시스템에 등록을 할 때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그 사이트 자체가 웹페이지 사이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일단 웹페이지를 여기였죠. 오픈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액션에 런치 웹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네, 런치 웹사이트가 네. 보이시죠? 네. 그걸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시스템 등록이라는 URL 안에 넣으시고 네. 지금 세팅 값에 URL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 저기 견적 시스템 링크를 그대로 카피를 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예 맞습니다. URL 만 보통 넣으면 저희가 되나요? 웹으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다 저렇게 URL로 접속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는 브라우저를 인터넷 네.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 네. apply, save.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저 오브젝트에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일단 저희가 캡처라는 기능을 쓰셔야 되는데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저희가 브라우저가 떠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내가 입력을 하고자 하는 창을 캡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대로 런을, 한번 네. 실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봇을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 저희가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첨부 파일만큼 아마 개수가 떴을 건데 하나만 네. 남겨놓고 나머지는 닫아주세요. 네. 네. 보기 쉽게 하시려고 이 나머지는 닫는 거죠. 원래는 저희가 그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오픈한 다음에 네. 뒤쪽에 클로즈 하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 넣어주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예.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저기 내 답변이 그 네. 견적 네. 업체명과 견적 네. 업체 금액 그 다음에 상세를 입력을 해줘야 네. 되는데 저거를 저희가 봇으로 입력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봇 크리에이터로 가셔서 네. 여기에서 저희가 액션에다가 네. 캡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레코더 네. 액션이 보일 거고 캡처 네. 기능이 보일 겁니다. 그걸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런치 웹사이트 밑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창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기에서 윈도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윈도우를 선택하시고 저기에 새로 고침 버튼이 보이시죠? 예, 새로 고침. 예. 그러면 봇 에이전트와 네. 통신이 일어나면서 지금 현재 내 PC에서 실행되고 있는 창들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네. 콤박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예 맞습니다. 예. 견적 관리 시스템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이 아마 보이실 네.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캡처 오브젝트를 가볍게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동이 됐죠. 마우스를 내 네. 답변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첫 번째 견적업체 밑에 그 여기. 밑에 네. 예 거기서 클릭. 이제 오브젝트가 캡처가 됐고요. 다시 복 네. 크리에이터로 네. 돌아가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내가 시스템에 입력하고자 하는 위치가 선택이 됐고 네. 스크롤을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네. 저 답변에다가 값을 입력을 하실 네. 거잖아요. 그래서 콤보를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서 set text 선택을 하신 네. 다음에 저희는 저기다 이제 값을 입력을 할 건데 네. 변수에 있는 값을 입력을 하실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창 안에서 F2를 누르시고 네. 예, 거기 포커스를 한번 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 예. 네. F2를 누르시고 아까 첫 번째가 업체의 이름 그래서 네. S name을 선택을 네. 하시면 되고요. Yes to inser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네. 보통 실제 사람들이 입력을 할 때 탭키를 누르시잖아요. 네. 안에 보시면 아이콘, 키보드 아이콘이 보이실 네. 거예요. 키보드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네. 탭을 아, 선택을 해주시고 되게 직관적이네요. 바로 예, 볼 수 있게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F2를 누르시고 두 번째 값은 네. 총 금액이었잖아요. 이 F2는 이거 눌러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값이 입력이 되는 하는 거고요. 거니까. 네, 그러면 아까 동일하게 네. F2를 누르고 맞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프라이스 프라이스가 맞습니다. 들어가고 Yes to insert 그 다음에 탭, 또 똑같이 탭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예, 디스크립션이 F2. 들어가야 됐었잖아요. 네, 세 번째 거 이제는 그냥 잘하시네요. 거의 끝나가니까요. 그리고 알겠는데요? 우리가 네. 탭을 누르고 네. 그 다음에 엔터를 넣으시면은 여기 똑같이 제출까지. 엔터. 네, 요거 똑같이 누르면 되는 건가요? 예, 엔터. 아, 그리고 어플라이. 네. 저장을 또 해야 되겠네요. 자, 하고 다시 네. 그러면 시스템 입력하는 것까지 했고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네. 그 창을 네. 닫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윈도우라는 패키지가 맨 밑에 보이실 거고 거기에서 클로즈를 맨 밑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로 넣으면 될까요? 맞습니다. 좀- 종료를 하실 때는 저기에 그 윈도우즈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어떤 창을 닫을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네.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네. 내 현재 PC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창을 선택을 하셔서 콤보 선택하시고 네. 견적 시스템 인터넷 익스플로러 선택하시고 요거 네. 예, 아까 요 그리고 했었던 요거를 이제 맞습니다. 다루면 네. 되니까. 네. 어플라이 하시고 네. 세이브 하시고 네. 자 이러면 오늘 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봇은 다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네. 돌아갈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아예 끝난 건가요? 예, 일단 네. 그러면 저희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한번 닫아주시고요. 준비가 되신 것 같나요? 벌써 끝난 건가요, 근데? 예, 봇은 다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굉장히 네. 예, 갖다 붙이기만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봇을 한번 실행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를 이제 이거를 누르면 되는 거죠. 실행 버튼 맞습니다. 런. 네. 로컬 시스템으로 디펜던시가 다운로드가 되면서 봇이 실행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고요. 네.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네. 해당하는 값들을 벌써 지금 네. 네, 제가 지금 시스템에 손을 대고 있는 게 등록을- 아닌데 네, 손을 놓고 있는데 다 자동으로 지금 저렇게 입력이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써니봇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치지 않지만 예. 네.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은 네. 기자님은 요거를 실행만 하시면 되죠. 네. 응용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 견적 관리 시스템을 뭐 기자 입력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맞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거를 네.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사실 기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알기로 이메일로 제보를 되게 많이 받으시는 걸로 그래서 알고 메일들을 있거든요. 많이 받죠. 그러면 네. 키워드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네. 그 해당하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값들을 기사 등록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있죠. 예. 네. 거기에다가 등록하는 것만 해줘도 사실 어, 기자님의 생활이 훨씬 네. 편해지시지 않을까요? 벌써 석세스 됐다고 성공됐다고. 맞습니다. 네. 제가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제가 벌써 끝난 건가요? 예. 하나의 봇을 만들어낸 건가요? 네, 기자님 만드시기에 좀 네. 단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좀 복잡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뭐 시언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는데도 어떻게 보면 저희 몇십 분 만에 지금 이걸 완성을 해낸 거잖아요. 뭐 저도 이렇게 할 정도면은 네. 아마 회사에 계신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을 조금 가지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물론 저에게는 옆에 계신 이사님께서 친절한 설명을 함께 해주셨지만
그 가이드만 어느 정도 맨만 잡아준다고 하면 회사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 아마 누구나 정말 하실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고 특히 웹 기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또 한번 해보고 싶네요. 다음번에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이사님께서 조금 더 제가 쓸 수 있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거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0분 안에 RPA 봇을 직접 만들어보는 핸즈온 세션을 보셨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뽑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로 사용되나요? 기간도 제한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당연히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입만 신청을 하시면 계정을 받으셔서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시다고 하십니다. A2019 커뮤니티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앞에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에 한해서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커뮤니티 에디션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IQ봇이라든가 봇 인사이트 이런 모든 제품들을 다 한 번씩 써보실 수 있게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이게 교육용이기 때문에 그 엔터프라이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협업하는 기능이라든가 멀티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능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혼자 봇을 만드시고 공부하는 용도로는 충분한 기능들이 다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서 직접 쓰실 때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어떤 기능들을 경험해 볼 수 있나요? 따로 설치가 필요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기자님과 같이 이제 그 핸즈온을 같이 진행을 해봤지만 그 A2019 제품을 쓰실 때는 그 봇 에이전트만 설치하시면은 바로 써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커뮤니티 에디션 안에 보시면은 저희가 IQ봇이라는 제품도 같이 들어있어요. OCR로 문서를 이제 인식해내는 기능인데 그런 제품이라든가 봇 인사이트 기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AAU 사이트에서 참고하셔서 다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RPA는 코딩이 필요합니까? 코딩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도 봇 빌딩이 가능할까요? 아까 그 시연을 잘 못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아주 근간이 되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기본적인 사상 자체가 코딩을 할 줄 몰라도 본인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코딩을 하실 줄 몰라도 프로세스만 알고 계시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봇을 만드실 수 있는데 또한 만약 내가 전문 지식이 있고 코딩을 하실 줄 안다 그러면 그 저희 RPA 제품과 코딩 기술을 합쳐서 좀 더 전문적인 정교한 봇들을 만드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A2019와 엔터프라이즈 11 버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플랫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버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NET 프레임으로 되어 있었고요. A2019 같은 경우는 자바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터프라이즈 1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온프라미스, 그러니까 PC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형태였을 텐데 A2019는 저희가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계정만 받으시고 어떠한 브라우저건 다 접속하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버전은 메타봇을 활용해서 공통 함수 등 사용자 정의 함수 등을 생성하여 공통 모듈을 작업하고 일반 유저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했습니다. 메타봇 기능이 A2019에도 존재하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실제 사용자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그 11 버전을 설명을 드릴 때 저희 많은 파트너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고객분들에게 메타봇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파트너사가 정말 잘하시는 파트너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A2019 버전에서는 메타봇이라는
이름은 생략이 되었지만 저희가 패키지에 액션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그 패키지의 액션을 추가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공통 기능들이라든가 정교한 봇들을 만들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메타봇이 없어진 건 좀 아쉽지만 네.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저런 편리성을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RPA 업무를 산정할 때 업무 선정의 기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사실 RPA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RPA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어느 정도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RPA를 적용했을 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좀 욕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말 프로세스 단계가 뭐 15단계, 20단계 넘어가는 복잡한 거, 사람도 하기 힘든 거를 보스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좀 욕심을 내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처음 시작하실 때 그 5단계 이하의 프로세스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게 반복이었는지조차 모르시는 업무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그리고 뭐 5단계, 6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 10단계, 20단계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훨씬 유용하고 좀 더 정확한 봇들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봇을 만들기 위해 자동화 적용 가능 업무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사실 저 자동화 업무를 적용하는 부분 자체도 이제 저도 컨설팅 업체에 있었지만 프로세스,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를 정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마 본인이 앉아가지고 회사에서 컴퓨터를 켜고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시는지를 단계별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자동화할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인지 아마 하나씩 튀어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의식 중으로 하고 있던 업무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무의식 중으로 회사에 출근하면 이메일을 켜고 이메일에 제 매니저가 오늘은 무슨 지시를 했는지, 그 다음에 동료분들께서 어떤 뭐 인보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클릭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RPA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업무들인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인 거죠.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신다 그러면 좀 더 복잡한 봇들도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사님 오늘 웨비나 참여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너무 떨리고요. 제가 말씀을 너무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나중에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에요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때 혹시 또 뵙게 되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오늘 직접 RPA 본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정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커말못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예. 증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분 정도 했지만 딱 하나 느끼는 거는 정말로 쉽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물론 이사님이 가이드 해주신 덕분도 있지만 정말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분 안에 RPA 봇을 직접 만들어보는 국내 최초 핸즈온 웨비나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미리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